안녕하세요. 저는 KSL 포뮬러 운영위원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만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병호라고 합니다. 대회장에서 뵐 때하고 또 여기서 뵐 때랑 또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편안하게 조금 시간이 조금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해서 좀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좀 느긋하게 보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도 좀 편안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주제를 제가 그 아크 회장님을 통해서 주제를 두 가지를 드렸는데,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이 차, 제가 만든 차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교수님이 내년에 포뮬러 관련돼서 어떤 게 있을지 예고를 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민감한 거 있죠. 취업 관련하고 또 잠깐 저희 회사 리크루팅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진행이 될 건데, 그 전에 먼저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사진을 먼저 좀 찾아서 띄워봤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8월에 있었던 그 KSA 대회에서 그 일반인 대회가 1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든 차를 가지고 대회를 나갔었고요. 잘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잘 달리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끝에? 뒤쪽에 잘 들리세요? 예. 우선 여기는 제 작업장이고요. 그 뒤에 있는 이 차는 제가 2004년도에 설계했던 타키온이라는 팀에서 설계했던 차, 그리고 이거는 그 제 차에 달려있는 그 스즈키 하야부사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이 생긴 건 2011년도고요. 꽤 오래됐죠.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만든 차, 그러니까 제가 만든 차를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뭘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를 먼저 마련했습니다. 혹시 대회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차 앞에 그 포스터 그 스탠드에 붙어 있었던 판넬인데요. 그냥 오늘 제가 한 30장 정도 PPT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한 장이면 사실은 얘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려고 했던 거에 대한 의도나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든 차 이름은 TS7 아드리아고요. 타키온 슈퍼7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제가 이 차를 만들면서 주제는 기술의 비약, 감성의 공학, 그리고 마지막에 배움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놀려고 취미로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어떤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2007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 사이즈 디파인 하고요. 그리고 8년에 베이직 디자인, 뉴메리컬 디자인에서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을 하는 디자인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서버 시스템 디자인, 분석, 그다음에 이제 파트 디자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까지 하는 거를 11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걸렸죠. 이때가 9년까지가 대학원 기간이었고요. 이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사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 진행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돈을 좀 모으다가 이제 작업장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해서 16년까지 왔습니다. 16년까지 왔는데 지금 공사 중이죠. 아직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정확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현업에서 V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목적을 하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탑다운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하고, 증명을 하는 프로세스를 갖는 거를 하나로 하고요. 그 다음 BOM, 아까 그 아주대에서 굉장히 그 곤혹스러워했던 BOM,
이 부분이 현업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회사에 가시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교해놨고요. 그리고 레스런드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가 막히는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피스톤이 깨지거나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게 왜 생겼는지를 알아내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제 차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사진들, 그 간단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작년에는 이제 셋업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기본적인 테스트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된다 싶어서 공개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전 2003년도부터 차량 제대하고서 이제 동아리를 시작을 해서 충북대학교 타키온에서 세 대의 차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이제 지금 차를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KS 포뮬러에서 심사위원, 그 지금 운영위원을 지금 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아마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V 사이클을 그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제 조카가, 제가 이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제가 작업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려주는. 지금은 이걸 그릴 때가 5살이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뭐 작업하는 거, 차 굴러가는 거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될 거는 이 프로젝트, 그리고 꿈, 그리고 철학, 테마, 그리고 목적, 컨셉,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이런 이제 디자인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제 제작, 테스트, 튜닝,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너무 처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세 대의 차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계를 느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차를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미국 갔다 오던 차를 만들 때도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었어요. 미국 자체 대회가 워낙 크기도 하고 잘하는 학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느낄 때도 굉장히 많은 벽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학원, 이제 저는 충북대를 기계공학을 했지만 국민대학교 가서 이제 자동차 전문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이유가 이제 차량 동력학하고 이제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차를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됐었고요. 진학을 하면서 이제 혼자 타는 차 말고 둘이 타는 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둘이 타는 차를 컨셉을 잡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대학원을 갔을 때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는 학부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움의 지식이 너무 일천해서 대학원에 갔었어도 일부러 제가 조교 지원을 해서 학부 수업, 기본 차량 동력학, 구동 및 제동 시스템, 이런 이제 CC 시스템 설계 이런 수업들을 일부러 조교를 자처해서 첨가를 하면서 다시 학부 수업을 배웠었습니다. 기간인데요. 제가 원래 그 기간은 2007년 4월부터 10년 9월까지 끝내겠다.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말짱 이제 안 됐죠. 뜻대로. 지금 보시면은 그 7년, 8년, 9년, 10, 11, 12, 13, 14, 15 이제 16년까지 있죠. 지금 이 한 셀이 한 달이에요. 이제 한 달 동안 뭘 했는가를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건데 7년부터 10년까지가 논문 정리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서적,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입사하고서도 1년 동안 그걸 했었고요. 이제 보라색이나 빨간색, 이제 주황색은 이제 진행이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프로세스 가이드라는 엑셀 파일을 공유를 했을 때
이 문구가 있었을 겁니다. 2배의 비용과 3배의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거 항상 감안을 하시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넣었었고요. 혹시 이거를 이 정도가 안 되고 진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됐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혹시 되신 분 있으세요? 생각한 시간 안에 자기는 다 끝냈다. 비용, 시간 다. 예,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긴 한데요. 경험을 많이 하시면은 아마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안에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11년쯤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러한 이제 그 핸드폰 앱에 보면은 그 명언집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갑자기 이런 게 뜨더라고요. 최근 다음에 먼저 핀 꽃을 먼저 친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쟁 심리라는 게 있죠. 누구보다 먼저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게 너무 강해지면은 그르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하나씩 밟아갈 수 있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해서 명언담을 넣었었고요. 그 일례로 혹시 켄 나이버프라는 이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한때 이슈가 됐던 분인데 이 람보르기니 카운타크죠. 카운타크를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집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꺼내야 되는데 못 꺼내가지고 자기 집을 허물어가지고 이렇게 꺼내는 그 굉장한 일을 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근성이 아니면은 하기 어려웠던 거를 하셨던 사례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꿈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차를 만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꿈을 꾸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를 현실로 만드는 거. 그거만큼 굉장히 멋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차가 이미 셰시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디밖에 없었는데 그 바디에 보니까 엠블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차 동아리를 하지 않았고요. 미술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 친구가, 미술을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엠블렘을 만들어줘서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을 하면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우동꽂이를 이용해 스케일 모형을 만들었었어요. 이때는 되게 카티아라는 게 잘 없었고요. 2D CAD가 막 저희가 수업을 배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우동꽂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일 모형을 만들었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카티아를 저희가 이제 독학을 해서 배웠을 때 구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회를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600cc를 하다 보니까 간섭이나 어떤 사이즈에 대한 부피를 잘 몰라서 그때도 우동꽂이를 만들었었고요. 모델링하고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꿈꿨었던 건, 지금 차를 만들면서 꿈꿨었던 건 이건데요. 그러니까 제 차에다 이제 트레일러에다가 그 제가 만든 차를 싣고 대회장을 가는 거, 이게 저의 오래된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걸리기까지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철학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포스터에 있었던 내용이죠. 얼마나 조금은 좀 공대스럽지 않고 조금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나 드라이버한테 편한 스티어링과 그리고 레버와 그리고 계기판에 대해서 그 드라이버가 편하게 와닿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제 차는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센터 미러만 3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전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사이드로 제 눈이 안 가고 앞에만 보면서도 좌우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미러를 가운데 3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게 이 3개의 미러를 제가 봤을 때 이만큼 뒤쪽 시야가 보인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얼마나 감성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맨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이제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페이지 정도 리포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거는 아마 내년이나 내년 말이나 아마 내후년쯤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여기 철학이나 테마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할 때 어떠한 논문들을 참고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테마입니다. 저는 6개의 테마를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드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심플, 프리덤, 챌린지, 컴포저, 투게더, 그리고 패밀리 이렇게 6가지로 테마를 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거 페달 어느 차가 페달인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 제가 세미나 할 때도 한번 여쭤봤어요. 네, 맥라렌 F1이죠. 그러니까 맥라렌 차가 굉장히 3가지가 없어요. 그죠? 브레이크 부스터도 없고, 그리고 뭐 없죠? 까먹는데 파워 스티어링 없죠. 그리고 ABS 없고, 예, 그런 게 없습니다. 보통 요즘 차에는 파워 스티어링이나 브레이크 부스터가 없는 차가 없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명차의 반열에 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3좌석 시트, 그래서 보통 차는 스포츠카 2명이 타는데 3명이 탈 수도 있고, 그리고 220리터의 러기지 박스도 있고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미스터 벤이 그 중고차를 팔았을 때 원래 이 차가 9억 8천이었는데 130억에 파는, 이 다음 차는 200억이 넘는 중고차가 팔리는 이런 굉장한 차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제가 화장실에 보통 이제 회사 가면 명언집이 또 있거든요. 거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생텍쥐페리가 그 완벽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한 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생텍쥐페리의 완벽. 그러니까 생텍쥐페리의 완벽에 대한 정의는 그거였습니다. 완벽이란 더 이상 보탤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차를 팔 때는 굉장히 뭐 부가 기능을 많이 붙여서 비싸게 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된 차죠. 계속 빼려고만 하는 그런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명차가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근데 사실 왜 중요하냐면은 회사 가면은 그 원가 절감이라는 걸 해요. BOM 아까 나오는 거. 근데 그거를 뺄 수 있는 능력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리크루팅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세븐이나 어떤 스포츠카의 그건 저기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이 차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평생. 다른 차를 만들 게 아니라 이 차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평생 하는 도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좀 엘레강스한 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명이 타는 차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차 만들면서 결심한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혼자 타는 차 만들었는데 다음엔 둘이 함께 타는 차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를 태우겠다는 의지로 이 차를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루지를 못했어요. 차만 만들다 보니까 차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6개 중에 이루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세요. 이게 작년에 쉐이크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차 주행을 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시트벨트 이제 하는 걸 도와주고 계신 걸 이제 저희 형이 찍어줬는데 저희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그 2004년이네요. 2004년에 제가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가능성과 시도를 항상 열어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해봐라. 저는 촌동네 살아서 경운기도 10살 때부터 하고 차도 중학교 때부터 운전하고 그런 농촌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 그리고 저희 조카들입니다. 아까 그 그림 그려준 친구는 이 친구고요. 예, 굉장히 그 공학적 기질이 많은 친구예요. 네, 그래서 다음 진행을 하면은 이제 목적과 컨셉인데요. 원래 목적은 레이스카로 이제 사용하는 여러분들처럼 레이스카로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짐카나하고 드리프트 할 수 있는 차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제 가서 달렸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차에 눌려가지고 예선도 통과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 클릭이라는 차로 계속 경기를 많이 나가지 못하고요.
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가끔 나갈 수 있는 정도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개선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대회를 나갔었고요. 그다음 협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회사가 셰시 설계, 그러니까 셰시 부품을 만드는 회사보다 보니까 원주의 조향, 익산의 서스펜션, 평택의 브레이크, 판교가 이제 중앙연구소인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슈퍼세븐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슈퍼세븐이라는 게 뭐 익스드라이버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라고 차승원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이제 차의 인테리어 된 차, 그리고 이제 한가인 연정훈이 결혼할 때 썼던 차, 다 비슷한 컨셉의 차들이죠. 예,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재미없는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 관련된 부분, 제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 이제 아까 이렇게 습작을 했었던 걸 구체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할 건가,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할 건가, 드라이브 트레인, 그리고 에코노믹스, 브레이크, 셰시,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구체화를 할 건가를 먼저 그 타겟을 잡았고요. 예, 찍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먼저 아까 마스터 플랜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 디파인하고 베이직 디자인 할 때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는 어떤 타겟 값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휠베이스에 대한 빠른 행가속도나 요베이, 사이드 슬립에 대한 응답,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길게 가져갈 것인가 짧게 가져갈 것인가를 정하고요.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온센터 핸들링이나 리니어 핸들링, 뭐 라이드 특성까지 다 기본적인 값을 타겟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엔진을 사실 네 번째 차를 하면서 처음으로 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엔진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제가 하는 일이 힐이라는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건데, 그걸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전자적인 부분, 제어적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엔진에 대해서 그래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박지훈 연구원이나 아마 김우경 연구원이 세미나 하거나 했던 자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귀따갑게 들었을 얘기인데요.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 디자인 사이클을 통해서 만들 때 제가 디자인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얻어야 되는 게 스프링 레이트하고 차를 땅에 내려놨을 때 얼마나 처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계산식을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스프렁 매스, 언스프렁 매스가 얼마나 분리가 돼서 운전 특성에, 다이나믹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이나, 아까 플랫라이드 특성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그리고 제동력, 배분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캘리퍼 선정을 하고 마스터 실린더 선정을 하는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되면 이제 서브 시스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셰시나 브레이크, 프레임, 파워트레인, 에코노믹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 설계를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에 대한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그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고 얘네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나는 어떤 타겟 값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걸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게 정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아니면 구현이 되지 않는지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면서 서버 시스템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는 중요한 거는 제동력 배분비에 대해서 내가 페달에 예를 들어서 50kg 포스를 입력을 했을 때 마스터 실린더와 캘리퍼를 얼마나 사이즈를 써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도출을 했고, 그거에 맞는 캘리퍼를 구매를 했고요. 제 차는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비를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가를 계산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한 것 중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프레임 강성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조 해석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을 못하고 타겟감만 정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볼 생각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제가 제 엔진에 대한 토크 마력 곡선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서 제로백 3.1초 정도가 시뮬레이션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400m 드래그 했을 때 한 12초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우선 시뮬레이션은 나왔고 아직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리고 못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원래 후진 기어박스를 달았어야 되는데 후진 기어박스를 다는 거를 실패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맞는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버전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이제 에코노믹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센터 미러 그리고 이제 그 기어 시프터 그리고 사이드 레버 그리고 그 계기판이 시인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후반부입니다. 풀카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제작인데 풀카 모델링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카티아 차이나이트가 기구화 프로그램 민지오라고 있습니다. 그 아마 기구화 프로그램 찾아보면 요즘 굉장히 많을 텐데 저 옛날부터 써서 이거 사용했고 그다음에 다이나믹스는 이제 아담 스카를 이용을 했는데 이거는 모델링만 하고 제이턴하고 서클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파이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이상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파이어 데이터가 생기면은 그 다음 다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진행하는 거 괜찮으신가요? 네. 말이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혹시 시간이 많이 까먹을까봐. 이게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저희 작업장인데 작업장에 이제 부품 다 깔아놓고 작업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조립을 시작을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많이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조립 영상만 잠깐 남자분들 많으시니까 소녀시대 노래 하나 한 곡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서있어 할 걸 그랬네. 이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요즘 신곡 그게 아니야 반영이 안 됐어. 1초에 30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초에 30분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와는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사자처럼 맴돌다 기회를 노려 내 맘 뺏은 너. 난 달라진 게 없다며 어차피 난 애가 타도 다 사는 것 찾아 바뀌는 거 보시면 계절이 바뀌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must be party time. Here we go. 여기 summer. 지금 radio 켜. 흘러나오는 favorite song. Hey, turn it up. 뜨거운 리듬. 이끄는 대로 drive. 눈이 부신 여름 서두르. 저녁 넘어온 바람보다 지금 목소리 높여 louder and louder 파도 소리 따라 달려 Here we go We can't stop, stop, stop Looking party time 이제 It's a party time We go rock, rock, rock 따뜻하게 날 tonight Let's do 분위기라 모이고 해질주 기분이야 너만까지 앉은 주 눈마다 꽂혀봐도 feeling now Feel the summer 바쁘게 뛰어와 언젠가 잊어버리고 Hey 자기가 자꾸만 하는 정말 완벽한 love 수면 위에 가긴 물들어 찬란한 여름 따라가기 전에 볼걸 보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죠, 보니까. 네, 그게 재작년 11월에 시작해가지고 아마 3월에 끝났을 거예요. 저기까지 진행된 게. 네, 그래서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제 출발해서 나가려고 했다가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간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러치가 오버런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클러치판이 그 원래 스트로크보다 넘어가 버리면 리턴이 안 돼요. 이렇게 발처럼 돼 있는 클러치판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끼어버리면은 이게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엔진 커버를 빼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넣는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저희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제 차 그 번호판인데요. 이거 독일에서 주문을 제작을 해가지고 주문 제작해서 들어왔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수 있어요. 큰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제 차 앞에 뒤에 번호판 달았고, 타케오는 원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빛보다 빠른 가상의 물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슈퍼세븐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오픈 휠 로드스터. 그리고 아드리아라는 이름은 그 이탈리아 연안에 그 예쁜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 이름을 따왔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테스트하고 테스트 튜닝인데, 아까 그 체크리스트 아까 그 문제점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테스트하면 워낙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시간을 많이 까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테스트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테스팅을 할 때 이렇게 한 2시간에 걸쳐갖고 차를 체크를 합니다. 점점 늘어나요. 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테스트 항목이 늘어나는데 15년 9월에는 그 서브 연료통에서 오일이 그 볼트 하나에서 새는 게 발견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 차도 드라이 썸프가 있는데 드라이 썸프에서 이제 오일 탱크에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유분이 발견이 됐어요. 진동이 워낙 그 큰 차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가서도 그냥 돌아오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일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끝나면 일지를 씁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제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이걸 알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시면은 차 테스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차 나가기 전에 이제 코너 웨이트도 보고요. 공차일 때 한번 보고 타서 한번 보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뭐 캔버하고 톤만 제로로 디폴트로 보다가 바꾸고 타이어 압력 보고 댐퍼 레이트 보고 이렇게 해서 점점 튜닝에 제가 차에서 튜닝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늘려가는 걸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저희 동네 이제 그 면허시험장 주차장인데요. 주말에는 오픈을 하기 때문에 공간은 작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돼 있어요. 슬라럼도 한 4개밖에 못 나요. 이런 공간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뭐 정상 원선이나 슬라럼이나 짐카나 코스를 테스트를 하는 걸로 지금 차의 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데이터 로버를 못 달았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로버를 사지는 못하고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선 아이폰에 이런 또 센서 모니터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로깅 받아서 엑셀로 넘기면 CSV 파일로 넘기면 엑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걸로 보니까 이제 뭐 슬라럼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정상원 선회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못한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차를 만들면서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KBBC라는 이제 클럽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졸업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차를 가지고 이벤트에 나갈 때 저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모임은 12년 3월에 했는데 달린 게 올해 처음 달렸어요. 4년 만에 저희가 모여서 처음으로 달렸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 그 울산, 천안, 그리고 지금 전라도, 청주, 판교 뭐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모임도 올해 초에나 돼서야 했었고요. 그리고 되게 의미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4월달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기록지가 있어요. 지금 한 600페이지가 넘었는데 9년 동안 600일을 넘게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 상은 씨, OS 모터스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거기 이제 오상은 씨가 4월에 결혼을 할 때 본인이 만든 차로 메디카를 했습니다. 그 차는 또 임시 번호판도 있어서 도로 주행까지 하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했었고요. 원래 제가 처음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를 놓쳤어요. 상은 씨가 뺏어갔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KBBC라는 클럽을 하는 이유가 놀자라는 것도 있죠. 기술을 넘어서 이제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성 한 차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페스티벌을 하자 그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븐을 만들기 전에 대학원 들어갔을 때 2007년에 동대문에 이제 세븐을 가지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또 흔쾌히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9년 뒤에 차가 세상에 나왔고요. 모터라이프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쪽 그 국민대 옆에 가시면은 아마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사진이 발견됐어요. 이 차 소유주분하고 다른 분께 해서 우리나라에 번호판 달린 2대가 이렇게 놀러 오셨던 사진도 있었고요. 이분이 신원 미상이세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차를 만드시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개인 블로그가 지금 닫혀있는 상태라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제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슷한 걸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부경대나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여기 서영대 이렇게 다양한 학교에서 이렇게 비슷한 컨셉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렇게 다양한 차들에 대한 컨셉을 갖고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만드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분들인데요. 뭐 제일 감사한 분은 사실은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이죠. 저희 부모님이 대회장에도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조카들도 왔었고 저희 형도 왔었는데 내년에도 꼭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는 경기가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내년에 꼭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 차를 만들 때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분들이 이 세 분입니다. 이 부분 아까 맥라렌 F1 설계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제가 클릭으로 예전에 대학교 때 경기를 나갔었어요. 그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세븐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이제 제 차에다가 이렇게 게시판넬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제 차 세대를 만들면서 함께했던 저희 타키온 이제 그 동료들이고요. 정말 많은 걸 배웠었고 동료애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크 오피셜 분들이죠. 아크가 없었으면 제가 이 차 세대를 만들고 또 미국이라는 FSA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제 작업장 간판입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넬을 고정할 수 있는 딱히 방법이 없어서 본딩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리벳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서 리베팅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차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차를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특별한 시간이나 제작할 때 특별한 시간 이런 거 주말만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 혹시 뭐 딴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제가 거의 600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600일이면 거의 주말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지는 않죠. 근데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게 아까 어디였죠? 이걸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게 너무 그러니까 확고하니까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많은 걸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말에 대부분의 시간 뭐 결혼식이든 뭐 경조사든 특별한 일 아니면은 거의 집에서 생활을 했었고 힘들 때 제가 있을 때 힘들 때는 10시에 퇴근해서 1시, 2시까지 집에서 준비하고 주말에 가서 뭐 작업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됐었죠. 쉽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통 기업 다니시는 분, 선배분들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퇴근 시간이 그렇게 빠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포기는 해야 됩니다. 뭐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6개 중에 하나 못 이룬 거 있다고 했죠.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세요? 작업장이요? 작업장은 저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아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있을까요? 저희 집이고요. 여기가 작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집이 목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집이 소 우유를 짜는 목장을 했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2003년에 그만두셨어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남잖아요. 완전 그냥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 집에서 안 쓰는 거 그냥 집어넣는 공간이었다가 11년에 제가 완전히 다 거기를 정리를 하면서 분양을 받았죠. 그러니까 절반은 제가 쓰고 절반은 부모님이 쓰시는 걸로 해서 작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어렵죠. 작업장 구하기. 끝나셨어요? 질문 없으시면은 차 운전석을 오른쪽에 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 저런 질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장에서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궁금한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최고속이었어요. 최고속 얼마 나오냐. 근데 사실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저 되게 좋아하는데 무게 배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엔진이 왼쪽에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구조상 헤드가
왼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도 아까 그 코너웨이트를 재면은 사람이 안 탔을 경우에는 왼쪽이 더 무거워요. 근데 제가 타면은 어느 정도 맞는데 그래도 한 15km 정도 좌우 편차가 있어요. 12km 정도. 근데 그건 태생적인 구조의 한계다 보니까 맞추기는 어렵고요. 옆에 이제 한 40km 되는 분이 딱 타시면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려자를 가도 40kg가 되는 분은 그러니까 이런 걸 편하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차 보니까 뭐가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셔야지 제가 다음 그 주제 강연을 할 때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리크루팅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유리해요. 후진기가 어떻게 나요? 후진기어 물어보셨어요? 아 뒤에 후진기어요? 어떤 식으로 관련을? 요즘에 그 유럽에는 정말 많은 자원의 보고의 나라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랜스 엑셀이라고 해서 디퍼렌셜에 기어가 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디퍼렌셜에 후진 기어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그 파츠들을 팔아요. 예, 비쌀 뿐인데 국내에서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예, 유럽에서는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럽 지역은 오토바이 엔진으로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파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질문하세요. 지금 국내 인증이 아직 안 됐잖아요. 국내 인증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인증이요? 우선은 저는 인증까지는 바라진 않고 임시번호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휠이 노출된 차는 공도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호판 자체를 받을 수가 없고 아까 들어왔던 세븐 두 개 그 번호판이 있는 차는 가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타다가 가구로 들어와서 그 인증을 받은 케이스고 우리나라나 아니면 새 차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지금은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지금 우선은 그 제작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내 차를 팔거나 내 차 만든 거를 운행을 하려면은 그 등록을 국토부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진행을 했고 그 인증을 받아서 정식 번호판은 못 받고요. 행사나 어떤 촬영을 목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임시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까지는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주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클러치 오버런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다이어프레임 방식의 스프링이 적용되는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아 다이어프레임 방식은 안 했어요. 코일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엔진 출력 축하고 프로펠러 샤프트하고 체결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 여기 사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없는데 그 엔진 출력축에서 나오는 그 스플라인된 부분의 허브를 깎았어요. 깎고 프로펠러 샤프트는 타우너 걸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길이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도너카라에서 폐차장에서 그냥 세트로 사면은 바로 연결해 버리면 되는데 길이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 차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같아요. 그게. 근데 다행히 타우너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트럭이랑 승용이랑 두 가지 타입이 프로펠러 샤프트 길이가 달라요. 근데 얘를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엔진부터 디퍼렌셜까지 길이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펠러 샤프트 뒤쪽 단을 허브를 깎은 거에 연결을 하고요. 중간에 샤프트, 스플라인 샤프트는 따로 가공을 했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열처리나 그 스플라인 샤프트의 길이나 이거를 그 결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허브는 원래는 고무로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무로 하려고 하다가 맞는 기성품이 없어서 그냥 지금 재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열처리된 스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디를 알루미늄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우선은 비용이 적게 들고요.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바디나 이런 가리지 못,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바디를 못할 바에는 그냥 노출을 하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뻥 뚫려 있죠. 그냥 제대로 바디를 못 만들 바에는 그냥 보여주자라는 게 제 취지거든요. 그래서 방열 문제도 있고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제대로 디자인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제대로 보여주자. 그러니까 그 혹시 도시화 건축이라는 수업을 들어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콘크리트 건물 이런 걸 지으면은 외장을 이렇게 다 쌌어요. 근데 어느 순간 트렌드가 바뀐 게 보여주자. 그냥 다. 아, 나는 콘크리트야. 그 벽의 질감을 그냥 그대로 주는 그런 그 기법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수업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뭐 미술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아예 제대로 못할 거면 아예 보여주자. 내 차의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자는 식으로 노출을 했어요. 근데 카본으로 하면 좋은데 카본을 어정쩡하게 떠서 두 개가 나가는 것보다는 얘가 지금 알루미늄이 0.35T인가 0.4T 정도 돼요. 굉장히 얇은 판넬이라 진동이 나는 거는 뒤에다 이제 그 양면 테이프하고 약간의 리브를 대서 진동 방진을 했고요. 텐션을 주기 위해서 공망치로 이렇게 그 프레임 사이가 떨릴 수 있거든요. 이 모서리를 공망치로 쳐가지고 텐션을 줘가지고 떨지 않도록 이렇게 방진 작업을 했어요. 네. 비용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드셨나요? 이 차 만드는데 비용이요? 제가 그 비용 보고서 리스트를 저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목표는 2천만 원이었고요. 근데 트레일러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이 차는. 왜냐면 트레일러가 없으면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일러 포함해서 지금 2,3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워킹데이가 600일이 넘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월급 받는 것보다도 조금 낮게 깎더라도 이 차의 총 비용은 8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비가 6천만 원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아까 BOM 아까 얘기하신 저희도 미국 갈 때 비용 보고서 썼었고요. 그 비용 보고서 쓸 때 항상 감안하는 게 손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만들 때 차를 만드는 비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하면서 실수하거나 잘못 사거나 불의의 사고로 하고 뭐 이런 손실 비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항상 10%를 넘지 않도록 손실 비용 목적을 잡는데요. 여기서 저도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거 하나가 아까 그 작업장에 번개를 맞아가지고 용접기가 날아갔어요. 용접기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 용접기 샀는데 80만 원 주고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줄일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차단기를 이제 이중 차단기를 달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번개는 안 맞더라고요. 네, 좀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없죠? 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힘들 때요? 프레임 뒤집을 때. 프레임이 한 75kg 정도 돼요. 나가는 게 프레임 무게가 한 75kg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주말에 저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는데 부모님이 교회 가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혼자 뒤집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사실 제일 힘들고 그다음 힘든 거는 사실은 혼자 하는 게 힘들죠. 근데 아까 KBBC 클럽에 보면은 뭐 2명이 있는 팀도 있고 그리고 뭐 혼자 하는 팀 그리고 10명이 넘는 팀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힘든 게 이제 퇴근 시간이 늦고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는 우선은 나부터라도 좀 하나하나 쌓아서 좀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혼자 했는데 아무래도
지식적인 면이나 아까 프레임을 뒤집거나 이럴 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죠. 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서 일단락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예, 다음에 쉬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내년 포뮬러 어떻게 될지 말씀하실 거니까 예, 쉬는 시간